네, 두 분의 외신 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켓 뷰 확인을 해봅니다. 자, 먼저 이나영 캐스터, 뉴욕 증시 지난주 상황하고요. 또 월중 전체 한 달 좀 정리해보는 시간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하나씩 전해주시겠습니까? 지난 5월의 마지막 거래일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1분기 GDP 등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고 그리스 우려가 지속되면서 일제히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64% 내림세를 보이면서 18,01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0.55% 하락하면서 5,070레벨대, 그리고 S&P 500 지수가 0.63% 내림세를 보이면서 2,107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날 다우 하루 동안 흐름 살펴보시죠. 먼저 1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발표됐습니다. 연율 기준으로 0.7% 감소했다고 밝혀하면서 예비치 0.2% 증가를 밑돌았는데요. 1분기 폭설, 그리고 달러 강세, 항만 파업 등이 1분기 GDP 부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 GDP 부진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라는 반응이었는데요. 특히나 이 제조업 지표인 5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가 부진하게 나온 것이 시장에 더 충격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카고 PMI가 46.2를 기록하면서 기대 이하였고요. 또한 소비 지표도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또한 그리스 협상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소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우 월중 그래프 살펴보시죠. 한 달 동안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지지난주 3대 지수별로 엇갈리면서 마쳤고요. 그러다가 지난주에는 주간 기준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월 초 2주간의 상승분이 나머지 하락분을 조금은 많이 하면서 0.007%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마켓워치 기사 2개 정도 살펴보시죠. 먼저 마켓워치 쪽에서 미국의 1분기 GDP 마이너스 0.7% 하락에 대한 그래프를 내어놓았는데요. 지난 14년도 1분기 GDP도 역시나 마이너스권을 유지하면서 부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1분기는 원래 추운 날씨 등으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마켓워치 다른 기사도 하나 살펴보시죠. 먼저 마켓워치 쪽에서는 6월달 전통적으로 부진했다면서 이번 6월달에도 증시 흐름이 그리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어놓았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난 S&P 500 월간 기준 10년 평균치를 살펴보시면 6월달에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6월달에는 기준금리 인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더 고조되면서 6월달에 증시가 더 내림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올해 뉴욕 증시를 보면서 나오는 전망까지 전해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최유리 캐스터, 주말 사이 그리스와 채권단 간의 협상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다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을까,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 상당히 궁금하군요. 네, 주말 동안 그리스와 채권단의 협상이 이뤄졌는데요. 현지 시간 30일 오늘 그리스 협상 내용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현지 시간 31일이고요. 먼저 어제 있었던 그리스 외무부 장관의 기자회견, 로이터 통신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96% von allem Geld, was wir gekriegt haben in den letzten 6 Jahren, ist an unsere Kreditgeber zurückbezahlt worden. Das heißt, es wird gesagt, dass ich ihnen Geld gebe, damit sie mir das zurückgeben und dazu noch schuldig sind wegen meiner angeblichen Solidarität. Die haben es geschafft, ihr eigenes Geld abzusichern und den Völkern in Europa den Mythos zu erzählen, die würden Solidarität ausüben. Zuerst, wenn die uns sagen, mach Reformen, die meinen, macht Austeritätspolitik. Und erlauben Sie mir, soweit ich die Begriffe verstehen kann, nicht sprachlich Deutsch, ich meine in jeder Sprache würde ich das gleich sagen, Austeritätspolitik ist keine Reformpolitik. 네, 영상에서 그리스 외무부 장관은 채무 상환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했는데요. 오늘 새벽 그리스 내무장관은 그동안 그리스가 레드라인으로 규정해왔던 연금 문제 그리고 세법 문제에 대해서 양보할 용의가 있다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협상이 가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계속 나오는 소식들 전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이나영 캐스터 그 외 시장 상황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WTI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상품 시장도 확인해 봐야 될 텐데 먼저 유럽과 함께 또 미국 시장의 업종별 상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S&P 500 섹터별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이날 모든 업종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주가 0.11%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특히 산업주와 금융주가 일제히 1% 가까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유럽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역시나 유럽 시장도 그리스 우려가 고조되면서 일제히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스 지수가 1%대 내림세를 보이면서 825레벨대에서 마감을 했고요. 프랑스 캬크 지수와 독일 다스 지수 모두 2%대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날 국제 금값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이날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특히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미국 원유 시추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WTI가 배럴당 60달러 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브렌트유 역시 65달러 선을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SNS 통한 시장의 반응 살펴봅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1분기 성장률 두고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흘러나왔군요. 최유리 캐스터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주말 그리고 오늘 새벽 SNS에 올라온 시장 관련 소식들 살펴봅니다. 먼저 지난주 토요일 시장에 관심이 쏠린 미국 1분기 GDP가 경기 침체기 이후 가장 나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치 플러스 0.2%였는데 실제 발표치 마이너스 0.7%였습니다. 발표 이후 더 스트리트는 트위터에 이 BOA 분석글을 인용해서 미국 경제가 아직은 회복세에 들어서지 않았다며 3분기까지 경제 회복을 기다려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GDP 부진을 예상했다는 반응 많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교수인 스티븐 행커는 GDP 발표 이후 놀라울 게 없다면서 당연하다는 반응 보였는데요. 스티븐 행커 교수는 원인으로 2014년 겨울 극심한 한파를 꼽았습니다. 또 서부 항만에서 노사 갈등으로 파업이 일어난 것도 GDP 감소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이번 GDP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7%로 또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GDP 발표 후 CNN 머니는 1분기 GDP에 패닉하지 않아도 된다고 트윗했는데요. 이번 GDP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번 GDP 발표에서 국내 총소득 GDI는 1.4% 증가했습니다. 또 2분기 GDP를 2%에서 2.5%로 지금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올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트위터 한번 보겠습니다. 3시간 전 월스트리트는 트위터에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인 인텔이 알테라 인수 협약 체결이 거의 끝났다는 소식을 올렸습니다. 지난주 아바고와 브로드컴의 인수합병 이후 나온 대형 인수합병 소식인데요. 인수가를 150달러로 예상하면서 예상 인수 가격인 130억 달러보다 높은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번 인수협상 성사되면 IT 업계 M&A 규모 2위에 해당합니다. 시장 반응 살펴봅니다. 지난 주말 알테라 주가 인텔 인수 소식 나온 이후 4% 상승했고요. 인텔 역시 약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일 인수합병이 결정되면 주가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2시간 전 월스트리트 저널가 속보로 제너럴 일렉트릭 금융사업 부문 입찰이 400억 달러 규모로 시작한다고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이번 입찰 과정은 JP모건 체이스가 총 감독을 하고 크레딧 스위스와 골드만삭스가 주관사로 함께 선정됐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인수전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 인수전인 만큼 주목받고 있는데 이 KKR 그리고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등 유명 사모펀드들이 인수전에 참가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매각이 성사되면 제너럴 일렉트릭 캐피털은 SIFI, 즉 미국 연준의 관리감독 대상 은행에서 제외됩니다. 이 미국에서 중요한 대형 은행들을 규제하는 방법인데요. 자산 규모 기준이 현재 500억 달러입니다. 이르면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매각은 이번 주 내로 성사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